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 산삼 또는 영한 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 네이처 마카 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우주에서 마카와 산삼을 하나로 만든 회사는 영한 네이처가 유일합니다. 유사 검색어 회사에 주의하시고 영한 네이처를 꼭 확인하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대학이 학생들의 등록금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는데요. 많은 대학이 이번 판결을 보고 뜨끔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서 반값 등록금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아니,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오마이뉴스 팟짱에 녹음실에. 우리 장윤선 선생님이 하실 때 네. 2번 정도 왔는데 그 후로 연락이 없어요. 그렇게 오고 싶어 했는데 네. 뭐 팟짱에 대한 인기가 짱이기 때문에 참여연대 간사들이 그래요. 왜 안 나가냐고. 네. 뭐 연락이 와야 가죠. 그래서 제가 맨날 하는 일이 그거예요. 저기 시사통의 김종배 선생님, 네. 팟짱에 장윤선 선생님 전화해서 왜 안 불러주세요. 시사통 팟짱 제발 네. 불러주세요. 요즘 이슈 많아요. 뜨거운 네. 거 많아요. 이렇게. 이런 그렇게 일을 많이 했었는데 장윤선 선배가 네. 잠시 쉬고 있어서 그러니까 연락이 쉬시면서 안 된 것 같아요. 문자로 네. 후배들이 연락할 거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 박종희 기자님 연락 주셨어요. 너무 네, 고마웠어요. 저도 네. 안진걸 우리 사무처장을 꼭 모시고 싶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다가 예. 지난 주말에 예. 그 안국동에서 1박 2일 1박 세월호 2일 추모 집회 때 만나버린 거죠. 우리 그때 운명적으로. 딱 만나가지고 이번 주에 꼭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오늘 금요일에 그러니까요. 불금에 예. 저희가 오마이뉴스 녹음실에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저희 위원장님, 저희 이번에 예. 저희가 모신 이유가 예. 주제가 있어요. 예. 바로 이 학생들의 등록금 문제입니다. 예. 이 등록금 환불 재판 예. 이게 언론에 보도되면서 저도 아, 깜짝 대단하죠. 놀라고 예. 대단한 소송이었습니다. 정말 예. 대단한 일이 벌어졌구나 이런 예. 생각을 했는데 수원대 학생들이 이인수 수원대 총장 등을 상대로 예. 해서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거죠? 예, 이게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자, 수원대는 여러분 이미 뭐 널리 알려져 있잖아요. 수원대 옛날에 사학비례 대명사 상지대, 네. 최근에 사학비례 대명사 수원대. 아. 심지어 상지대로부터 지금 쫓겨나갖고 투쟁하고 계신 정대 교수님께서 네. 상지대 김문기보다 수원대 이인수가 한 수이다. 뭐 이런 평가까지 해주셨습니다. 아, 그래요? 실제로 이인수 총장 대단한데요. 네. 사돈이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 예, 이인수 총장의 따님이 네. 방상훈 회장의 아들하고 결혼했고요.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친구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네. 그래서 2013년, 2014년 모두가 사학비리 총장들이나 이사장들이 국정감사 불려올 때 이인수 씨는 2013년, 2010년 연속해서 빠지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특혜를 받았죠. 그래요? 아니 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도저히 일인데요. 안 되죠. 심지어는 국정감사라든지 우리 국회 보면 뭐 국무총리도 불려다니고 네. 비서실장도 오고 국민들이 궁금한 걸 국회의원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사학비리 관련자 중에 김문기 이사장과 김문기
김문기 총장과 아들까지도 채택됐는데 네. 이인수 총장은 증인 채택에서 막판에 2013, 2000 배제됐는데 다 김무성 대표 또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네. 이렇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그게 추정 60분 뭐 신동아, 네. JTBC 등 여러 유수 언론에 뭐 진보 언론뿐만 아니라 네. 많은 언론에 보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 증인이라는 건 정말 의혹이 있고 국민들이 예. 알고 싶어하는 예, 사안에 그럼요. 대해서 예. 국회에서 불러서 예. 질의를 하는 건데 예, 맞습니다. 그 자리에 안 올 정도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왜 우리 국민들이 네. 수원대 총장을 부르고 싶어했는지 제가 짧게 네네네, 설명드리면 말씀해 주시죠. 어차피 그것 때문에 수원대 학생들이 네. 등록금을 돌려달라 해가지고 이번에 4월 24일 날 1인당 30만 원, 90만 원 판결이 나온 배경도 됐으니까요. 네네 한번 자, 말씀해 주세요. 2014년 봄에 네. 교육부가 발표한 수원대 감사 결과 교육부가 안 하려고 끝까지 버티다가 야당 교문위원들이 또 언론에서 계속 수원대 비리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었는데 자, 비리 몇 가지만 소개해 줄게요. 아마 다들 놀라실 거예요. 아들을 네. 졸업증명서를 위조를 합니다. 아들의 수원대를 졸업증명서요? 다니지 않았어요. 이인수 총장 아드님이. 네. 근데 수원대를 졸업한 걸로 졸업증명서를 위조해서 외국의 대학을 보내요. 그리고 그 외국의 대학을 갔다 와서 병역 특례를 받았어요. 네. 뭐 이건 어마어마한 범죄입니다. 아니 국제망신이고요.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그게? 이거 지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그리고 그날 아침에 돌아가신 이사장님이 있었어요. 음. 근데 그날 저녁에 회의에 참여하십니다. 돌아가신 이사장님이 회의에 참여하시고 사인도 합니다. 이사회 네, 네. 이사장으로 이렇게 이사회 회의록 조작하고 어. 여기 결정타인데요. 수원대 입주해 있는 은행이 신한은행입니다. 보통 대학에 입주해 있는 은행들은 기부금을 많이 냅니다. 수익을 네. 많이 걷어가니까 50억을 냈어요. 학생들을 위해서 쓰라고 냈죠. 그렇죠. 어디다 썼을까요? 기부금이죠. 어떻게 보면. 예, 예. 우리 박정 기자님, 예리한 기자님, 어디다 썼을까 그 50억을?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학생들을 위해서 쓰지 쓰라고 않은 50억, 걸 예. 아는 건 분명한 거기까지만 것 같습니다. 상상해야 되죠. 네, 학생들 쓰지 않았다. TV조선에 투자했습니다. 그 자, 돈을요? 예, 자기 사돈이 회장이니까 방상원 회장이. 야. 예, TV조선은 50억 투자했는데 이익이 냈으면 또 모릅니다. 네. 손해를 봤잖아요. 종편들이 대부분 어려워가지고. 그렇죠. 예, 몇십억을 날린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도 적발되고 교육부 감사에도 적발됐습니다. 이건 바로 횡령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네. 학생들한테 줘야 될 돈은 의사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자기가 마음대로 음. TV조선에 50억을 투자한 거거든요. 벌써 구속됐어야 되는데 네. 국정감사 지금 안 불려 나오고 뭐 2년 연속 검찰도 지금 고발한 지가 1년 가까이 돼 가는데 네. 소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입니다. 그 외에 교육부에서 네. 무려 34가지의 34가지요? 부정 비리를 적발하고 그중에 4건을 고발 또는 수사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 그러니까 심지어 교육부까지 나서서 네. 뭐 회계상의 실수라든지 잘못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음. 그다음에 또 이런 불법도 있습니다. 건물을 하나 짓는다고 예산서류 올립니다. 네. 그럼 학생들 입장에서 야 건물 짓나 보다 하고 이렇게 몇 년을 기다리는데 건물이 안 올라가요. 근데 예산서류는 건물이 예를 들면 1,000억대 건물이 들어가면 네. 등록금을 예를 들면 해마다 300억씩 걷어갖고 900억을 충당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등록금을 걷어놓고 실제는 건물을 짓지 않았어요. 3년 동안. 그돈 그러면 그 돈 남잖아요. 네. 그 돈도 횡령했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 돈까지 횡령한 것 같지는 않고 네. 적립금으로 보낸 겁니다. 수원대가. 그래서 수원대가 지금 적립금하고 유월금이 4,500억이 쌓여 있어요. 어마어마하네요. 예, 전국의 사립대학들이 작년 기준으로 12조 원 정도 쌓여 있거든요. 전문대랑 4년제 대학 다 합쳐가지고 네. 그중에 수원대가 4등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기 4,500억. 이하여대, 네. 홍익대, 연세대 다음으로 많이 쌓아놨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대, 홍대, 연대도 황당한 건데 그렇죠. 학생들의 등록금이나 장학금 학종으로 쓰지 않고 거의 1조 원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이들 대학이. 근데 네. 수원대가 그 4등에 4,500.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써야 될 돈을 TV조선에 갖다 주고 네. 적립금하고 이월금으로 4,500원을 쌓아놓고 그래서 학생들에게 환원된 등록금 대비 교육비를 이제 교육비 환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다 100% 이상이겠죠. 왜냐하면 등록금은 다 교육비에 쓰고 그렇죠. 나머지 기부금이나 정부 지원금이나 수익사업을 학생은 더 쓰니까 네. 대부분 대학들이 100% 넘는데 수원대는 2011년도에 보니까 72%밖에 되지는 않아요. 등록금의 30%를 교육에 안 쓴 겁니다. 이런 엉터리가 있었는데 그 엉터리 핵심에 이인수 왕국이 있었던 거고 네. 이인수는 그 사이에 죽은 이사장을 이사에 참관 거로 조작을 하고 네. 그다음에 자기 아들의 졸업증명서를 위조를 해서 졸업을 시키고 외국 대학에 보내고 TV조선에 돈을 빼돌리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짓거리들을 저질렀던 거고 고발되고 감사에 다 나왔는데도 네. 국회에서도 못 부르고 감사원 아니 검찰도 수사를 안 하는 도대체 이 사람이 얼마나 힘이 세길래 국무총리나 비서실장보다 더 힘이 세다 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 예. 하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정대하 교수님이 그랬다니까요. 상진의 김문기보다 한수이다. 한수이다. 예. 참 대단한데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학생들이 그렇죠. 학생들이 우리 등록금이 어떻게 잘 쓰이고 있냐 예.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예. 재판을 하게 된 건데 그렇습니다. 재판 결과는 예.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죠. 예, 맞습니다. 뭐 청취자들께서 시민들께서 들었던 기성예비 환불 판결도 있어요. 그거 약간 완전히 질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성예비는 네. 주로 국공립대에서 학생들이 사실 기성에 가입한 적도 없는데 기성에 임의대로 그냥 걷는 가입한 거죠. 거로 네. 간주해가지고 불법 부당에 걷어서 환불해라. 전액 돌려달라 뭐 이렇게 판결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국공립대에 국한된 거고 네. 이 등록금은 고등교육법상의 근거는 있습니다. 등록금을 거둘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합법적으로 징수했다 하더라도 엉터리로 쓰면 돌려줘라는 아주 역사상 최초의 획기적인 판결인데요. 네. 2013년 7월 15일 날 수원대 학생들 88명이 더 이상 이인수 왕국에서 이인수 비리와 부정과 불법으로 인해서 우리 학생들이 고통받는 걸 참을 수 없다. 실제로 전임교육 확보율도 2011년도의 기준에 45%밖에 되질 않아요. 교육부라든지 예. 교육부 규칙 법과 규칙에 의해서 예를 들면 학생 1인당 몇 명을 세워야 된다 교수를. 네. 그러니까 교수 1인당 학생 수는 몇 명으로 제한 이렇게 왜냐하면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너무 많으면 수업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수업의 그다음에 질이 떨어지죠. 지금도 대부분의 대학의 수업의 한 절반을 비정규직 교수들이 하잖아요. 네. 그러면 교수와 학생들의 대화가 아무래도 비정규직 교수님들 수업 끝나고 또 다른 학교로 예. 수업하러 보따리 장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시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실제 수원대는 전인교육 확보율이 2011년도에 45% 되지 않았습니다. 실험 실습비도 다른 학교에 비해서 몇 배가 적었습니다. 교육 환경이 예. 열악했네요. 아주 열악하죠. 네. 너무니까 학생들이 열받아 소송했고 어. 드디어 2015년 4월 14일 날 1인당 30만 원에서 90만 원 네네. 환불 판결이 내려졌는데 30만 원, 예. 90만 원. 예, 그 환불 이유는 판결. 이제 1학년만 다닌 학생은 30만 원, 3학년까지 다닌 학생은 90만 원. 그러니까 그럼 해마다 1년에 예, 30만 원씩 예, 준 건데 예. 생각보다 금액은 그렇게 크지 그게 않아요. 크지 않습니다. 제가 예. 아쉬운 건 그래서 만약에 판사님이 진짜 획기적인 판결을 내리려면 그 아까 전에 등록금에서 네. 교육비로 안 쓴 돈, 그러니까 2011년에 수원대가 등록금 대비 교육비 비율이 70%밖에 70, 되지 예. 않으니까 나머지 30%는 엉뚱한 데서 쓰는 그걸 다시로 환불해라고 판결을 내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네.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이 정말 방만하고 부정과 불법이 판치는 사립대학에서 네. 우리나라 최초로 등록금을 돌려줘라라는 판결이 나온 것은 엄청난 의미가 있고 획기적인 예, 아주 의미가 획기적인 있죠. 모든 지금 사립대학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렇게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예. 말씀하셨듯이 다른 대학들도 긴장하고 있을 텐데 예, 맞습니다. 예. 이게 뭐 다른 사립대에서도 사립대 예. 학생들도 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 어떻게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이런 예. 움직임 좀 있습니까? 지금 벌써 그저께 네. 우리 한국대학생연합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대련 학생들 옛날 전대협 한총련의 뒤를 이은 대학생 조직인데 네. 한대련 학생들도 뭐 아주 엉망인 대학은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수원대 교수님들이라든지 교수 대학생 단체에서 네. 전국에서 등록금 환불 소송을 하겠다 엉망인 대학이. 근데 이제 혹시 방송을 듣고 소송을 해봐겠다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생각처럼 소송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일단 이 소송도 2013년 7월부터 2015년까지 2년 가까이 1심이 끌었잖아요. 네. 민변의 하주희 변호사, 이영기 변호사님 등 정말 이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요. 그다음에 수원대 판결을 보면 등록금이 엉뚱히 쓰여졌다라는 정도만으로는 환불이 결정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요건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등록금을 엉뚱하게 쓴 거, 교육비 환원율이 그러니까 100%가 안 되는 거, 네. 그다음에 막 부정과 비리가 발생해서 교육부로부터 뭐 지적을 받고 감사를 받고, 당하고 예. 실제로 회계상의 부정이 있었다 이런 거, 그다음에 그렇게 안 쓴 돈으로 적립금 이월금을 마구 쌓아놨다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야만이 네. 학생들의 등록금을 불법적으로 손해를 끼친 것 학생들에게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실험 실습비라든지 교수인당 학생 수도 너무 많다든지 이런 것까지 한 대여섯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니까 너무 까다롭네요. 예, 좀 까다롭죠. 왜냐하면 네. 등록금이라는 건 어쨌든 법적 근거가 있는데 기성이는 법적 근거가 없었으니까 자체가 불법이고, 강제로 예. 국립대 학생들한테 학부모들한테 걷어가니까 돌려달라는 거고 등록금은 고등교육법이라든지 등록금에 관한 규칙이라는 법률에 네. 근거가 있으니까 그걸 근거가 있게 징수했는데 또 대학들이 사실 등록금이 없으면 지금 우리나라 대학들 운영이 안 되잖아요. 등록 그렇죠. 구존율이 70% 안팎이니까 네. 그래서 무조건 돌려달랄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이제 아쉬운 것은 유럽처럼 무상교육을 한다면 우리는 네. 등록금 낼 이유도 없으니까 근본적으로 그런
너무 서러운 상황에 놓여 있고 네. 그렇게 어렵게 낸 등록금을 엉뚱하게 쓴 게 확인이 됐다면 몇 가지 요건만 만든다면 그래도 소송을 해볼 만하다. 네. 다만 감정적으로 바로 하기보다는 좀 몇 가지 요건을 따져봐야겠네요. 따져보고 왜냐면 소송이라는 게 어쨌든 돈도 들고 그러는 건 사실이니까 시간이 네. 그렇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예. 이 수원대 이 판결 어쨌든 여러 가지 조건을 따져서 뭐 법원의 판단을 받은 거겠지만 예. 다른 대학도 다른 예. 정말 이 그러니까 하려면 할 수는 있다. 전례를 보고 예. 긴장하고 더 열심히 그럼요, 잘하지 그럼요.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게 드네요. 굳이 다른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나도 많은 사립대학들이 네. 이제 회계를 좀 더 투명하게 하겠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을 짤 때는 쓸 돈이 많다고 짜요. 근데 결산을 해보면 사실은 쓴 돈이 별로 안 돼서 한 20% 안팎을 남겨서 적립금이나 이월금을 그동안 대학들이 무한대로 쌓아놓은 거거든요. 네. 이런 관행들에 이제 경종이 울릴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을 계속 연구해온 집단이 이제 우리나라 민간 싱크탱크 중에 한국대학교육연구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민간 싱크탱크인데 우리 시민들께서 좀 후원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송을 고민하는 대학생 학부모들께서도 혹시 고민이 되시면 참여연대나 대학교육연구소, 네. 반값 등록금 국민본부 등에 먼저 상의를 해주시면 제가 무료로 이렇게 착실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네. 그래서 소송에도 승산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면 소송도 하고 굳이 꼭 소송이 아니라더라도 사립대학들에서 벌어지는 온갖 이런 전횡과 행포에 대해서 사실 제가 뭐 조연아도 고발했고 뭐 갑을 문제 전문가들이잖아요. 뭐 그렇죠. 제 머릿속에는 지금 대한민국에 갑을 사례가 한 200개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뭐 최근에는 뭐 유한킴벌리 대리점 연합회에서도 연락이 왔고 네. 뭐 대학 고발자라는 모임도 생겼어요. 이제 최근에는 대학 고발자. 예, 대학의 갑을 문제를 해결하겠다. 예. 학생들이 완전히 처절하게 의리됐다. 아. 뭐는 이렇게 한 200개 정도 있고 실제로 우리가 한 것도 엄청 많잖아요. 뭐 남양유 고발하고 농심 고발하고 뭐 멕시카나 치킨 뭐 되게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대학도, 예. 최악의 갑을 사례가 사실 대학입니다. 그렇죠. 그 예, 학생들은 예, 학생들 어떻게 보면 정말 뭐 너무 발언권도 서럽습니다. 없고 예. 그냥 등록금 내고 예. 학교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학칙에 보면 지금도 의리죠, 집회를 의리.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학칙에도 많은 대학들이 네. 헌법도 무시해요. 아니, 좀 다른 얘기지만 예. 요즘에는 학교 잔디밭에서도 이게 술을 못 마신다고 술도 하더라고요. 못 마시게 막 함부로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제 대학교 옛날 완전 후퇴하고 있는데 대학 시절 생각만 동아리방하고 했었는데. 잔디밭에서 네. 도시락 먹고 술 못 먹으면 뭔 재미로 대학을 다니까요. 홍준표 지사님은 대학 뭐 학교를 밥 먹으러 다니라 그러는데 네. 초중고등학교 때는 밥 먹으러 다니는 거 맞고요. 지사님 오늘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지금 출석하시겠네요. 곧 있으면. 네, 곧 있으면 예, 지금 예, 저희가 예. 지금 아침 예, 9시가 좀 예, 넘은 예, 시각이니까 구속영장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은 있잖아요. 공부하고 술 먹으러 다니는 겁니다. 네. 그럼요. 공부도 하고 술도 예. 마시고 그러니까. 토론도 예. 하고 그럼요. 이런 토론하고 문화인데 지성을 빛내고 그렇죠. 예. 아니 많지만 되지 말자. 네. 그게 안 되니까 저도 예. 답답하더라고요. 대학이 예, 정말 맞습니다. 무슨 공간인가? 예. 그냥 등록금만 내는 곳인가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자, 이 학생들 수원대 예. 학생들이 이번 판결에 대해서 좀 뭐라고 하던가요? 감격스러워 하던가요? 학생들 너무 감격스러워하는데 네. 교수님들도 그렇고 근데 지금 이 수원대 이인수 왕국의 문제점에 맞서서 문제제에다 교수님 6분이나 해고를 당했거든요. 배재음 네. 교수님 그분들 각각 이름 불러드려야 돼요. 너무 안쓰럽고 짠하신 네, 분들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배재음 교수님, 이상훈 교수님, 이원영 교수님 이분들 교수협의 대표라는 이유로 잘리셨고요. 네. 건축학과에서 교수를 한 명만 더 뽑아달라. 학생들이 너무 힘들다. 학과장이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네. 그거 그렇게 항의했다고 이재익 교수님 잘리셨고요. 그 다음에 또 손병동 교수님하고 장경욱 교수님 네. 이분들은 이제 연극영화과라든지 굉장히 뭐 학교에서 인기가 좋았던 교수님들인데 학교 교협에 참여하고 이인수 총장에 문제 제기한다고 네. 이분들도 잘리셨습니다. 그래서 6분의 교수님이 지금 잘려가지고 다 1심에서 승소했어요. 부당해고라고. 예. 근데 수원대가 복지를 안 시킵니다. 여기는 항소심까지 간 건가요? 예, 김문기보다 한 수인 이인수가 있는 데거든요. 네. 방상훈이 사돈이고 김무성이 친구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로비를 많이 하는지 이인수의 로비는 대단합니다. 실제로 저한테도 지금 직간접적으로 만나자 이인수 측근들이 연락이 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정도로 네. 심지어 이인수를 고발한 저를 김무성 대표 따님의 수원대 네. 특혜 의혹을 고발한 저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랬습니까? 회유 뭐 살살 이런 거 뭐 아닌가요? 설마 저희한테 돈을 주거나 그러면 뭐 쟤는 바로 고발해버릴 네, 테니까 네. 안 할 테고 뭐 예를 들면 살살 해달라든지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라든지 이렇게 그런 전화를 벌써 받기도 했어요. 예, 곳곳에서요. 네. 얼마나 로비를 하고 다닙니까? 그러니까 검찰이 지금 소환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1년 가까이 돼. 검찰한테 로비를 엄청 한 거죠.
장윤선의 팟짱. 네, 말씀하셨지만 이인수 총장 측에서 어떻게 보면은 전방위적으로 압력을 넣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 보도는 지금 엄청 나왔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추정 60분, JTBC, 신동아, 네. 뭐 심지어는 뭐 가장 극우 성향의 매체라고 하는 뉴데일리라는 매체에서도 김무성 대표의 따님이 티켓 채용된 의혹이 있다. 이인수의 비리는 너무 심각하다. 왜 검찰이 반 이런 보도가 계속 나갔고요. 뭐 한겨레 신문, 한국일보, 경향신문, 뭐 미디어 오늘, 미디어스 다 그다음에 뭐 그런 타블로이드에서도 네. 단골 메뉴입니다. 이인수와 김무성의 관계, 이인수와 방상훈의 관계 이런 거 단골 메뉴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문제 제기했다가 6분의 교수님들이 잘렸는데 네. 그중에 배재흠 교수님은 심지어 김무성 대표 새누리당의 지금 서슬프런 권력자 지금 아닙니까? 뭐 대선 예, 주자 대선 1위 뭐 이렇게 문재인 하고 대표 있죠. 1, 2등을 하고 분명히 박원순 다음 3, 4등이었는데 네. 어느 날 갑자기 최근에 선거 결과에 힘입어 네. 1, 2등까지 다툰다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집권여당 대표가 할 짓이 없어서 배재흠 교수를 그 김무성 대표의 따님이 수원대 교수로 특채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 많은데 사실 이분은 별로 제기를 안 했어요. 이인수 왕국 체제에서 문제가 많다. 그중에 네. 이런 의혹도 있다 정도만 이야기한 건데 그 의혹이라는 건 이미 수없이 많은 언론의 보도가 엄청 됐어요. 언론 보도만 나와 있는 의혹을 그냥 제기한 언론 거죠. 보도만 수백 개가 된 보통 그러면 정치인들이 그걸 언론에 보도한 언론을 상대로 고발하거나 아니면 네. 뭐 언론중재위에 이렇게 진정을 내잖아요. 근데 그렇게 수없이 많은 언론 보도했을 때는 이런 방구 해명도 안 하고 우리 딸이 공부 잘한다라는 게 김무성 대표의 답이었거든요. 국민들은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아니 당신 딸이 공부 잘할 수 있는데 네. 그런데 어떻게 만 30세에 요즘에 그 박사까지 받고 교수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수만 명이 대기하고 있는데 네. 만 30세의 석사학위 소지자인데 2013년 2학기에 전격적으로 수원대 그것도 전임 교원이 되거든요. 네. 대부분 요즘은 또 보면 수원대는 비정년 트랙으로 많이 뽑아요. 그러니까 정년을 안 뽑는 거예요. 네. 정년 트랙 전임 교원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수원대 미대인데 당시 2013년 2학기 전국 미대 예술대 평균 교수 연령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 같으세요? 우리 김윤상 기자님, 김윤상 PD님 막 전방위적으로 물어봅니다. 제가 진행합니다. 심지어 장윤선 누나 없을 때 뭐 진행 욕심을 지금 보여주고 아니요, 계십니다. 저 진행 진짜 꽝이에요. 저기 뭐 우리 국민TV 으라차차에서 진행하는데 200등이에요. 팟캐스트. 예. 진행 실력은 없는 것으로 이미 판명이 났습니다. 게스트로만 불러주세요, 제발. 예. 박정희 기자 몇 살이었을 것 같아서. 한 40살 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요즘에 교수님 여러분들도 다 친구들이 있으시죠. 청취자들도 친구도 있으니까 금방 알아요. 40, 50 일단은 뭐 이렇게. 박사는 기본으로 나와야 되고 예. 그다음에 연구 실적이나 특히 예술대 미대는 전시 경력이 뛰어나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비엔날레 같은 데도 나가고 경력이 좀 그래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뽑아요. 많은 대학들이. 네. 그래서 정말 미대 예술대는 교수대가 더 힘듭니다. 44살이었습니다. 만 44살. 2013년 2학기에 44살이었는데 전국의 예술대 미대 평균 채용 연령이 만 44살. 네. 예. 그리고 보면 대부분 전시 경력이 훌륭한 사람들, 연구 경력이 뛰어난 사람들. 근데 이 김무성 대표 따님은 만 30살에 석사학위밖에 없었고 네. 전시 경력이 없어요. JTBC에 자세히 나와요. 이력서에 보면 자기가 단독 전시를 했다는 게 하나 써놨는데 JTBC가 특종 보도 있잖아요. 네네. 가봤더니 허름한 식당 식당 한 켠에 전시 공간 있는 데 있잖아요. 네. 뭐 그걸 제가 폄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가난한 예술가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는 곳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거기서 단독이 아니라 2주간에 어떤 분하고 공동으로 네. 2주니까 1주씩 번갈아 가면서 했거나 아니면 2주간 같이 내걸었다는 건데 그건 사실 대학이 뽑을 때 고려할 수 없는 아주 수준 낮은 정도의 전시했다라고 네. JTBC가 이렇게 단독 보도를 했거든요. 뭐 그러니까 전시 경력도 없죠. 연구 경력도 안 돼요. 그래서 한국일보 보도하면 2013 2학기 교수 채용 기준이 교육 경력 또는 연구 경력이 4년 이상이어야 돼요. 네. 그러면 뭐 박종희 기자님 어떻게 적용 해석하세요? 미달이네요. 교육이 시간 강사나 교수 경력이 4년 이상이어야 되고 네. 아니면 연구 경력이 4년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수원대는 교육 경력과 연구 경력 합쳤더니 4년 이상이 됐다. 그 4년이 넘는지도 불분명한데 네. 또는 우리가 교육 경력 또는 연구 경력 하면 지금 청취자들께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렇게 자격 조건이 있다 그러면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둘 중에 하나는 4년이 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교육 상황이죠. 경력이 4년 이상이거나 네. 연구 연구 경력이 경력이 4년 이상이어야 4년 된다고 되어 이상이어야 있으니까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분은 둘 다 4년이 안 돼요. 이건 입증이 됐어요. 수원대도 그걸 인정했어요. 상황이죠. 근데 예. 둘을 합쳤더니 4년이 넘더라. 이렇게 들고 나온 거예요. 전시 경력 없죠. 연구 경력 딸리죠. 창조적이네요. 아주 창조적입니다. 네.
그리고 수원대는 교수 채용 규정에 보면요. 너무너무 재밌는 게 60%가 배점의 점수 배점 60%가 면접인데요. 네. 면접 누가 볼까요? 총장이 보는 거 총장이 아니에요? 보죠. 네. 총장하고 이사장이 봐요. 근데 수원대 총장 이사장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아유 어려워. 야 재밌죠. 이게 제가 재밌게 하는 이사장이 이인수 총장 마누라네. 네. 최소은 씨. 총장이 남편이고 이사장이 부인이에요. 그 다음에 면접위원을 8명까지인가 될 수 있는데 총장하고 이사장이 지명하게 돼 있어요. 그런 면접위원들이 누굴까요? 다 자기들 앞잡이들이네. 허수아비들이죠. 그러니까 60%가 면접이니까 그러니까 총장과 이사장이 마음대로 뽑을 수 있는 있는 거죠. 그런 자격 구조네요. 요건도 안 되는데 마음대로 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배재현 교수, 해직 교수라든지 그다음에 사실은 제가 고백하는데 저도 김무성 대표한테 같이 고소당했습니다. 여러분 살려주세요. 집권여당 대표가 여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독대하는 사람이 저를 고발했습니다. 아이고. 저희 집 가난하고요. 공공임대주택 살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촛불 시위로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그때 뭐 경찰 장비 파손됐다고 네. 5억의 소송을 참여했는데 광우병 국민대책위 단체만 해야지 힘없는 실무자인 박원석 의원 안진걸한테까지 같이 해놨습니다. 그 재판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세월호 추모 집회 박정우 기자님 만난 그 네, 전후에서 네. 경찰 또 소환장이 지금 2개나 날라왔습니다. 심지어 집으로 경찰이 찾아왔어요. 아유, 너무 살기 힘들어요. 눈물 나요. 온갖 민영사 소송이 시달리고 있는데 저는 정말 수원대 학생들이 걱정돼서 네. 그리고 전국에 수만 명의 그 박사까지 나오고 교수가 못된 채로 있는 그 수없이 많은 그분들이 불쌍해서 어떻게 김무성 대표 따님 만 34에 석사학인데 교수가 되셨냐 수원대 약간 비리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제가 주장한 것도 아니고 언론에 추정 보도된 60분이라든지 여러 것들 군데 나오길래 모아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네. 대표님 해명하십시오 그랬는데 해명을 안 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고소를 했어요. 근데 검찰이 김무성 대표는 소환도 안 했거든요. 네. 그 김무성 대표의 따님, 따님 비호 의혹 그 비리 의혹 특혜 때문에. 의혹에 대해서 네. 소환도 안 하고 서면 조사로 무혐의 처분했는데 저하고 배재현 교수는 지금 알아고 난리예요. 막 전화하고 소환장 보내고 이렇게 불평등할 수 있습니까? 아직 안 가셨죠? 출석 거부하고 있습니다. 제 담당 변호사인 이광철 변호사 네. 민변의 세파이프를 촛불 집회 때 들어도 된다고 중앙일보하고 세일부터 공격받았는데 사실은 들어도 된다고 말한 게 아니라 오죽하면 세파이프를 들었겠느냐라고 네. 말한 그런 시대들의 그런 심경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한 건데 그걸 세파이프를 들어도 된다고 외국보도에서 이분도 소송에서 승소했어요. 중앙일보, 세계일보로. 네. 이광철 변호사님 말씀에 하면 체포당하자. 이한몸 희생돼서 네. 김무성 대표의 그러니까 사실 따님이 특혜 채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100번 양보해서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인수 총장이 2013년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 건 거의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데 특히 2013년에는 야당하고 여당하고 교문위원장하고 야당 여당 간사가 증인 채택 논의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직접 들어가신 거로 나옵니다. 네. 그 야당의 유기용 간사가 증언을 했어요. 그분이 들어와서 왜 이인수 총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하느냐. 네. 말이 안 된다. 내 친구 내가 아는 친구인데 그 친구 그럴 말을 리가 없다. 하면 무슨 사생활 문제로 부른다는데 국회가 그래서는 되겠느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 이게 이제 신동아의 보도에 자세히 나와요. 근데 사생활로 부른 게 아니거든요. 여당 야당 교문위에서 부르려고 했던 게 이 사학비리 그다음에 교수들 막 해고하고 이런 나쁜 짓을 부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국회가 아무리 그래도 뭐 예. 개인적인 그런 일 때문에 부르겠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무슨 사생활 문제가 있길래 네. 그다음에 이인수 총장 김무성은 얼마나 친하길래 사생활 문제까지 이야기를 했냐 이런 의혹이 동시 제기됐는데 네네. 알고 봤더니 이인수 총장이 지금 당시 어떤 한 여성을 오랫동안 이제 그 내연의 관계에 있었다는 의혹이 있고 네. 그 여성이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인권을 짓밟혔다고 이인수 총장을 상대로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 여성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막 소송도 하고 지금 그 재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 여성의 말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요. 어쨌든 그런 문제로 국회가 자기를 부른다라고 김무성 대표한테 친한 친구인지 지인이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하니까 김무성 대표가 사실관계도 확인해 보지 않고 와가지고 내 친구를 그런 식으로 부른 건 말이 안 된다. 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이건 신동아 보도에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작년 올간 신동아 네. 11호로의 보도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정말 그거 보시면 생생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 들어보면은 이인수 총장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예. 어떻게 보면 커넥션 의혹이랄까?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걸 이제 다시 한 말씀 제기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상황이네요.
김무성 대표의 따님이 백벌 양보해서 특혜 의혹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네. 저희 NGO들이 문제 제기했다고 해서 100%다 진실이라는 확증은 없잖아요. 저희도 수없이 많은 언론 보도와 상황을 종합해 보면 그리고 평상시에 수원대 교수 채용 형태하고 굉장히 달랐다. 네. 미대는 주로 최근 몇 년간 비정년 트랙만 또 뽑았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몇 년 만에 김무성 대표 따님만 정년 트랙으로 정년 정규직 강사로 교수를 네. 뽑았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이런 것까지 이례적인 거였고요. 그것도 대학교 연구소에서 분석을 해서 이례적이다라고 했고 그래서 이제 문제 제기한 거였는데 사실 백벌 양보에서 그게 아니었다 하더라도 네. 이인수 총장을 2년 연속 국정감사에서 뺀 것만으로도 직권남용 혐의가 있는 것이고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사학비리거든요. 네, 네. 사학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런 사학비리 관련 총장 이사장들이 정치권에 엄청난 압력을 행사하고 또 실제로 사학비리 관련자들이 정치권을 상당히 장악하게 했습니다. 네. 자, 박근혜 대통령도 영남대 이사장이었었죠. 사학비리 사학 대표자였죠. 네. 거기서도 끊임없는 비리 의혹이 있었죠. 김무성 대표의 친누나가 용문학원 이사장입니다. 네, 네. 집안이 사학 족벌입니다. 친누나도 사학비리로 기소돼가지고 처벌받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뭐 누굽니까 또 그 국무총리가 김항식 국무총리의 뭐 누나도 뭐 저기 광주 전남 유명한 동신학원의 이사장이죠. 급건도 있었죠. 그다음에 홍문종 그 유명한 지금 성한종 고성한종 회장이 예, 그 리스트에 나와 2억을 있는. 보냈다라고 하는 네. 대선 자금 거기도 유명한 사학 족벌 집안 아닙니까? 사학비리도 여러 번 처벌된 적. 그러니까 뭐 나경원 씨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거기도 사학 족벌 집안이야. 이분들이 지금 새누리당을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립학교법 개정에 그렇게 자신들이 싫어하는 촛불 집회까지 본인들이 해가면서 네. 이명박 박근혜 촛불 집회 참여했어요. 같이 불법으로. 촛불을 들고 네, 있었죠. 집시법으로 고발해야 되는데 여러분들도 집시법으로 한번 고발 당해봐야지 집회 시위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 네. 거예요. 예, 저는 집회 시위로 지금 수십 번째 소환장에 날라가지고 힘듭니다. 네. 예. 아, 지금 오늘 눈물 예.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예. 확장이 되고 있어요. 목도 쉬었는데 거의 만남 수준으로 우리 팟짱 정치자들과 시민밖에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갑자기 안 보인다면 저는 검찰에 체포된 겁니다. 예, 오늘 읍소 방송이 지금 예, 되고 읍수방송입니다. 있는데 읍수방송. 참 이 수원대 문제 저희가 이 등록금 예. 판결에 그러니까요. 대해서 예. 얘기를 시작했는데 이게 계속해서 그러니까요. 번지다 보니까 이인수 총장과 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예. 커넥션 의혹까지 나오게 됐습니다. 예. 이 수원대 문제 듣고 보니까 심각하네요. 너무 심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로부터 이미 34가지가 적발되고 네. 4건이 고발 수사 의뢰됐다. 그다음에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에서 두 차례 연속 고발을 했다. 작년 네네. 7월 달에. 아직도 검찰이 소환한 이인수 총장이 도대체 얼마나 힘이 세길래 이 정도 만약에 교육부가 나서서 고발까지 했으면 벌써 소환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소환 조사를 안 하고 국가기관에서 있습니다. 예. 정부에서 어떻게 예. 보면 감사를 해서 잘못된 예. 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이미 감사원도 감사를 해서 수원대가 엉망이다라고 감사 결과가 나왔고요. 네. 근데 감사원에서도 고발을 안 했어요. 봐준 거죠, 상당히. 교육부는 봐준다고 봐줬는데 34가지를 적발하고 봐준다고 봐줬는데 고발까지 한 거죠. 네. 예.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참여연대 우리 예. 안진걸 예. 사무처장님이 의혹을 제기하니까 예. 이 김무성 대표가 바로 고소를 하고 직접 예, 고소한 거죠. 직접 고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제가 고발하고 언론 보도 한참 나올 때는 고발도 6월 25일이었고 네. 추정 10분이 6월 초에 나왔고 그로도 고발 전에서도 보도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뭐 주간경향이라든지 일요시사 같은 그런 데서도 추적 보도 계속 있었고 네. 내내 가만히 있다가 해명도 안 하다가 해명이 그거예요. 우리 딸이 공부 잘한다. 우리는 따님이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관심 없고 공부 잘한다고 인정해드릴게요. 네네. 공부는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공부 잘한다고 다 교수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만큼 힘들잖아요. 이걸 꼭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때 2014년 2학기 때 수원대 미대 교수에 응모하신 분이 열 몇 명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확인되고 있어요. 경쟁률이 그중에 높았네요. 경쟁률 높고요. 네. 박사학위 받으신 분들, 광주 비엔날레 뭐 출시하신 분들까지 여러분들이 있었어요. 심지어 면접도 못 가고 탈락됐다는 후문입니다. 네. 그 사람들은 얼마나 쓰린 가슴을 안고 있겠습니까? 이 대한민국은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 아니라 심지어 1등마저도 뽑지 않는 더러운 세상인 거예요. 네. 꼴등이나 중간 등수여도 빽이 있으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이건 정말 아주 정말 더티한 플레이고 실제로 불법 부당한 거거든요. 이것은요. 네. 그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분들을 생각해서라도 저희가 고발한 겁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어야 된다. 정말 자기 실력으로 전 재산을 들여서 박사까지 맞추고 유학도 갔다 오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또는 재능을 발휘하고 전시회까지 비엔날레 전시회까지 네. 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교수가 안 되고 만 30살에 아버지가 새누리당 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석사학위에 교수 채용 요건에도 기준에도 안 맞았는데 네. 이렇게 뽑힌다는 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참 이런 상황인데 이제 김무성 대표가 고소를 해서 예.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는데 예. 안 가고 계시는데 체포할 때까지 예. 버티신다는 거죠? 팥장을 믿고 버티고 있습니다. 팥장을 믿고 버티고 꼬마뉴스를 네. 믿고 버티고 오늘 있는데, 이 팟짱 방송 나가면은 많은 분들이 응원의 메시지를 좀 주실 것 같아요. 예, 정말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네. 예, 본의 아니게 아니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더 수없이 많은 경찰로부터 소환장 뭐 2008년 뭐 구속도 되고 감옥도 한 2달 갔다 오고 뭐 지금도 민사 뭐 경찰이 네. 2008년 촛불 집회로 하고 지금 세월호도 지금 소환장 2개 날라오고 하나도 겁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올해 그런 시민들의 그런 분노나 열정을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또는 제가 스텝으로서 제가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거에 대해서 특히 2008년 촛불 시민에 대해서 저는 지금도 아주 죄송한 마음, 사과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분들과 더 잘했어야 하는데 네. 이번 세월호 추모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족들, 우리 시민들 정말 열심히 했는데 우리 시민단체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늘 성찰하고 죄송하고 제가 뭐 경찰에 수십 번 불려도 상관없습니다. 네. 겁도 안 났고 근데 그래도 그렇게 산전수전 겪었다는 저도 집권여당 대표가 딱 고소를 하고 검찰로부터 김무성 네. 대표가 고소했네요. 나와주셔야겠나 전화를 받는 순간 등골이 오싹하더라고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런데 이분이 막 대선 지지율도 올라가네. 야당은 무기력하네. 제1야당이건 진보정당이건 심지어 사학비리 문제, 김무성 대표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싸우질 않네. 심지어. 네. 나는 고립무원이구나. 어떡하나 이 일을. 이런 생각이 진짜 들었어요. 거기다 더 짜증나고 힘들었던 건 네. 제가 주로 문제 제기했으니까 제가 혼자 고소당하는 건 상관없는데 왜 힘없는 올해면 정년퇴직하시게 돼 있었던 배재음 교수님, 수원대 안팎 진짜 존경받았는 교수님인데 네. 이분은 지금 이인수 총장의 비리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다가 비정규직 교수대 처우가 너무 엉망이고 학생들이 너무 고통받아요. 다 잘렸죠. 연구실도 폐쇄당했죠. 심지어는 이인수 총장도 고발도 당했어요. 네. 무혐의 되셨어요. 당연히 무혐의 되는 거죠. 지금도 학교로 못 돌아오고 계세요. 그런데 근데 김무성 이분- 대표가 이 고소를 사람까지 했네요. 이 사람까지 예. 고소를 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인수 총장이 이제 친한 거로 나오잖아. 아주 심지어 네. 사생활 문제로 나를 부른다고 이렇게 했을 때 가서 야당 여당 교문위 간사와 교문위원장이 당시 신하경 위원장, 여당 교문위 간사는 김희정, 야당 교문위 간사는 유기용 의원이었습니다. 그때 들어가서 왜 사생활로 부르냐라고 말할 정도면 엄청난 친한 거죠. 보통 우리도 그런 부탁이 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네. 아주 친한 친구 아니면 그런 부탁하는 경우가 없고요. 친한 친구 해도 우리는 예를 들면 다 야 그 시민단체가 그걸 고발해야 될 수 일이지. 있냐. 네가 나한테 그걸 왜 말하냐고 네. 우리는 이제 그러는데 뭐 정치권들은 사학비리 워낙 커넥션이 있으니까 가서 그 말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총장이 김무성 대표한테 야 그 배재음 그 해직 교수도 너 딸 의혹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 그 사람이 제일 골치 아프다. 같이 고소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혼자 추정을 해봤습니다. 네. 저는 김무성 대표님께 부탁드리는데 네네. 저랑 법정 투쟁하는 건 괜찮은데요. 배재음 교수님 건 치하해 주십시오. 혹시라도 들으신다면 그분은 제가 없고 그분은 별로 문제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에 대해서는 주로 참여연대와 또 김무성 대표님이 좋아하시는 뉴데일리, JTBC, 신동아에서 주로 문제 제기했으니까 그분들 그 기자님들하고 토론하십시오. 그러니까 뭐 보통 언론 보도를 예. 가지고 보도에 대해서 예. 뭐 고발을 하든 고소하는 예. 경우는 많은데 예. 언론중재위원회 얘기를 하든가요? 맞습니다. 예. 이렇게 시민단체 예. 사람을 예. 그리고 뭐 교수를 이 경우도 시민단체 스텝을 고소하는 경우도 거의 특히 예를 들면 이제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보수적인 시민단체가 예. 고소하는 경우는 듣보잡, 있었는데 듣보잡들이 가끔 네. NGO를 고의적으로 뭐 천안함 진실을 밝혀달라 했다고 네네. 뭐 보안법으로 고발한다든지 뭐 그런 경우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참여연대 사실 정확한 직책은 협동사무처장이거든요. 네네. 메인 사무처장은 이태호 선배 이태호 씨라고 있어요. 네. 이분이 그 천안함의 진실 전문가잖아요. 네. 그 유엔에 이제 편지 쓰신 분 영어로 진실을 밝혀달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 막 고발당 오르셨죠 그분들이. 이제 이런 경우는 있어요. 근데 보통은 언론 NGO 스태프들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고소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러게요. 한다 하더라도 언론 보도에 문제를 네, 삼죠. 그리고 이 경우는 참여연대가 단독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보도되는 정말 많은 것들, 언론 보도가 예, 있었어요. 의혹이 그거에 따라서 충분하니까. 법률가들 신중한 검토를 거쳐보니까 네. 그게 뇌물이 돈으로만 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게 현물을 준다거나 교수 자리를 준다거나 이것도 수뢰후 부정처사, 그러니까 뭘 받은 다음에 부정하게 처사를 해줬다. 네네. 이게 뇌물죄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법률가들이 신중한 검토를 거쳐가지고 여러 변호사님들의 검찰이 제라고 확정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된다면 네. 철저히 수사해달라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고소하고 검찰은 득달같이 바로 나와라. 소환. 배재훈 네. 교수하고 저를 이런 행태가 너무너무 신물나고 정말 문제가 많다는 거죠. 예. 네. 장윤선의 팟짱. 참 이게 저희가 듣다 보니까 예. 참 이 문제 정말 심각하다. 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맞습니다. 이런 생각 그리고 안진걸 사무처장이 협동 사무처장이 예. 불쌍하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아이 괜찮습니다. 그래도 꿋꿋합니다. 네, 예. 그 팟짱 애청자분들이 예. 좀 많이 힘을 주시고 예. 도와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러니까 민심이 예.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팟짱에서도 상지대, 청주대, 수원대 사례를 한 2번 정도 걸쳐서 다뤘어요. 네. 장윤선 선생님 계실 때냐면 사학비리 문제는 정말 심각하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최근에도 뉴스 보시면 제일 뉴스 많이 나오는 데가 무슨 중앙대 사태잖아요. 예, 박범원 예, 전 박범원 교수관, 곧 예, 얼마 전에 수석. 구속됐죠. 예. 박용성 이사장까지 구속돼야 돼요. 정말 나쁜 짓 했고 두산이 투자한 게 아니라 심지어는 중앙대 모든 건물을 두산건설이 수주해서 특혜를 입은 거잖아요. 네. 그리고 뭐 박범원한테 뇌물도 줬다는 것 같고요. 지금 네, 뭐 오해도 이 있죠. 문제뿐만 아니라요. 그러면 건국대, 단국대학교에서는 생긴 지 얼마 되냐 과도 자기 마음대로 없앱니다. 심지어 단국대는 작년에 생긴 과인데 올해 없애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정말 여러분? 학생들만 피해를 보는 거잖아요. 아니 그 학생들 피해 정도가 네. 아니라 이 사회가 이 대학 체제가 얼마나 혐오스럽겠습니까? 네. 그러면 올해 최소한 신입생 안 뽑았어야죠. 3월달에 신입생 뽑아놓고 2월달에 3월 중순인가 폐과한다고 통보를 했답니다. 이건 네. 사기 아닙니까? 건국대 우리 그 샤이니의 민호도 다니고 고경포도 다니는 영화학과 네. 지금 갑자기 폐과한다는데 이유가 취업률이 낮다는 거면 당연히 영화학과가 취업률이 낮죠. 영화 배우로 언제 될지 모르는 거고 유학도 많이 가고 그렇죠. 또 영화 산업 스태프들 또 열악하다 보니까 신고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4대 보면 신고도 안 되는 게 이건 분명히 문제 지적해야 되지만 개선해야 네. 되지만 취업률로 과를 그냥 없애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 학생들이 자기들이 취업률이 낮아도 보람 있고 배울 게 있다면 등록금 안 내는 것도 아니고 네. 이렇게 돼야죠. 청주대, 수원대, 상지대, 그다음에 최근에 광운대, 덕성여대, 세종대 전부 다 사학비리 재벌이 다 복귀했습니다. 네. 다 이게 이명박 박근혜가 사학 족벌의 비호자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직접 사학 비리 세력들입니다. 사실은. 심지어 광운대는 얼마나 재미냐면요. 비리 문제로 쫓겨났거든요. 네.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권으로 돌아왔잖아요. 광운대. 돌아오자마자 건물 비리를 또 저질렀어요. 또 걸렸어요. 이런 식이에요. 정말 우리 청취자 여러분 분노하고 저는 골기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네. 심사단체들 참여연대뿐만 아니라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더 맞서 싸워야 된다.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저번에 중남미 순방 기간 동안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회 개혁을 해야 된다. 예. 이 사회 개혁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사학 예. 비리. 그럼요. 이 예. 척결이네요. 지금 말씀 사회개혁에서 들어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사학비리, 네. 군납비리, 음. 청와대 불통 뭐 이런 거죠. 본인부터 개혁돼야 되는데 본인이 개혁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유체 이탈이 이제 놀라운데 네. 오늘 뭐 저희들이 박근혜 대통령도 저는 직격단으로 사학 비리 세력이었다. 영남대 이사장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그때 끊임없이 비리 의혹이 있었다. 네. 그래서 본인이 심지어 사학 비리를 대대적으로 수사하면 그것을 올라가면 본인도 수사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대통령으로 저는 사실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대통령의 자격도 없다고 생각해요. 네.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중도에 또한 유명한 말이 있죠. 저는 이 발언을 듣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저는 지금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자, 청년들 전부 다 중동으로 갔으면 좋겠다. 중동에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정말 황당한 망언이죠, 발언이니까 망언. 망언이죠. 네. 왜냐하면
지금 청년들 중동 갈 수 없습니다. 중동은 지금 여행 금지 구역도 많고요. 오히려 박근혜 정부 나서 여행을 자제하는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한 지역이 많기 IS 때문에. 때문에 IS뿐만 아니라 위험한 여러 상황이고, 지역이. 예. 그리고 중동 지역의 상황을 알아보면 예를 들면 중동 지역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 중동 지역 나라의 국민들을 뽑지 않고 네. 우리 청년들만 뽑아버립니다. 항의를 받아요. 음.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외국계 기업이 들어와서 우리가 온갖 특혜를 주고 지원을 줬는데 네. 우리나라 청년 안 뽑고 다 미국 청년 뽑고 유럽 청년 뽑고 일본 청년 뽑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장 지역에서 데모하고 난리 납니다. 그렇죠. 그 물러가라. 일자리 창출 때문에 외국 예. 기업이 필요하다 이런 예, 논리가 한국 있는데 GM이 군산에서 철수한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 군산 시민들 골기대한 이유가 뭐냐면 한국 GM이 군산에서 군산 시민들 많이 뽑는 거거든요. 군산 청년들. 네. 그러니까 한국 정부라든지 군산에서도 지원도 해줬던 거고. 세제 지원이나 예, 이런 것도 그렇잖아요. 좀 해주고요. 근데 한국 GM이 전부 다 미국 청년을 뽑는다 생각해 보세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청년들한테 한국 가라 예,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는 식이죠. 우리 모두가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네. 또 사랑하는 이 조국에서 정말 뭐라도 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중동을 가야 될 분들도 있고 이번에는 얼마 전에 또 중동 갔다 온 다음에 칠레 간 다음에 또 칠레에서 또 청년들 진출해라고 네. 무슨 협약을 맺었잖아요. 취업 지원 협약. 이번에 또 칠레로 가라는 거예요. 중동에 이어서. 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분노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이건 정신이 나간 거나 다름없다. 예. 갈 수도 없고 네. 가서도 안 되는 거고 그쪽에서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걸. 네, 네. 정말 회의에 갈 사람들은 또 갑니다. 대통령이 말 안 하셔도. 그렇죠. 예. 개척을 그러면 하게 되는 청년들 거죠. 다 중동 가면 이 나라 누가 지키고 이 나라 고용은 누가 합니까? 음. 정말 어이없는 그런 발상. 네. 그리고 저는 그것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를 투명한 사립학교법 개혁할 때 그것이 개학이라고 가장 선두에서 반대한 사람이 박근혜와 이명박이었다는 거. 네. 본인들이 그걸 맨날 기억을 탄압, 해야겠죠, 예, 본인들이 우리가요. 맨날 탄압하는 촛불 집회를 본인들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했다는 거. 네. 본인들부터 촛불 집회 그런 불법적으로 신고하는 거 있으면 탄압받아라, 처벌 받아봐라. 네, 이런 네. 이야기도 해주고 싶어요. 지금 뭐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이 계속해서 뭐 개혁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맨 먼저 개혁할 게 우리 청년들을 정말 괴롭히는 학생들을 괴롭히는 예. 이 사학비리 문제, 맞습니다. 예. 청년 실업 문제 예.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황당한 이러면 거라고 안 되고 이야기했어요. 있어요. 황당한 거. 예. 얼마 전에 또 대학생 창업 대책으로 대학가에 푸드 트랙을 허용한다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푸드 트랙 장사라는 거예요. 그게 대학가 창조 경제 창조 방안으로 경제인가요? 나왔어요. 예.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네. 그러니까 4년제 대학 열심히 전문대 열심히 가서 우리가 어떤 창업도 하고 취업도 하려고 하고 네. 또 사회에 도움되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건데 많은 푸드트랙 만들어. 물론 이제 정말 푸드트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또 저도 길거리에 푸드트랙 하는 분들 되게 맛있게 먹고 그분들이 그거라도 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노력은 정말 존경하잖아요. 그러나 그게 창조경제 대책으로 대학생들 취업 대책으로 나왔다는 것은 이 정권이 얼마나 철학도 없으며 네. 또 대학생들과 청년 문제에 고민이 없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임기응변식인 것 같아요. 또 창조경제로 최근에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게 뭐 선상에 카지노를 만드는데 처음에는 애국인 전용 만든다 그랬거든요. 네. 어저께 내국인 전용으로 만든다고 또 발표를 했어요. 이미 지금 대한민국 전국의 도박장이 엄청납니다. 네. 화상 경륜장, 화상 경정장, 화상 경마장이 68개나 있고요. 매출이 경영장, 경마장 매출까지 합쳐가지고 경마장은 3개, 경륜장, 경정장까지 해서 그게 4개 있어요. 네. 7개가 있고 그다음에 그걸 화상으로만 보고 완전 도박이죠. 68개가 있는데 화상 도박장이요. 거기서 매출만 10조가 넘게 나옵니다. 네. 강원랜드 내국인 전용 매출만 1조가 넘게 1조 3천억이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도박만으로 합법 도박만으로도 10몇 조로 우리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고 있어. 도박은 다 돈을 잃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실상. 근데 거기에 또 내국인들이 다니는 선상까지도 만들겠다. 그게 창조 경제입니까? 창조 그럴 경제. 바에는 예. 그렇게 경제를 못할 것 같고 사학 비리를 계속 저질러야 될 것 같고 도와줘야 될 것 같고 청년들 중동이나 가라 황당한 발언할 거면 그만하라는 거예요. 정권을 내놔라는 거예요. 박근혜 새누리 정권은 지금 네네.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계속 잘 들어봤는데 예. 참 저희가 수원대 학생들이 예. 등록금 관련 판결로 인해서 예. 3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를 예. 받게 되는 상황. 그 그걸 이야기 시작해서, 하다가 박근혜 정권 물러나라까지 왔네요. 예. 그러니까 또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고요. 예, 연결돼 우리 있습니다. 예. 사회의 중요한 예,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예.
그 수원대 판결 관련해서 조금만 제가 덧붙이면 네. 결국 그런 판결이 나온 것 중에 이제 또 하나 문제가 적립금 문제인데 사립대학들이 전국에 작년 기준으로 12조 갖고 한 적립금을 쌓아놨습니다. 그 쌓아둬서 뭐 하나요? 예, 그니까요. 네. 대학들이 무슨 장사하는 데도 아니고 네. 재벌 대기업도 아니니까 그 돈은 전부 다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장학금 확충하는 데 쓰면 되거든요. 대기업 교수- 따라하기 예. 하는 거 아닌가요? 대기업도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현금을 쌓고 나중에 있는데 예, 그렇죠. 뭐 10대 재벌이 뭐 500조 정도 네. 쌓았나요? 나중에 자신들이 뭐 건물에도 투자하고 뭐 연구에도 투자한다는 건데 그래서 저희도 그건 인정을 해요. 아예 적립금을 쌓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부분이 예, 있겠죠. 최소한 범위 내에서 또는 적절한 범위 쌓을 수 있는데 그게 12조일 필요는 없고 음. 대학들마다 예를 들면 한 수십억에서 많으면 수백 정도만 쌓아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지금 몇천억을 쌓아놓은 대학이 수십 개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고 수원대만 해도 4,500억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0억 안팎 정도로 쌓아놓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갑자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건물도 지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등록금을 받고 정부로부터 지원도 받지만 그래서 적립금은 아예 그 법을 개정해서라도 네. 적립금 이율금은 반드시 뭐 지금 수준에서 10분의 1 정도로 확 줄이고 그걸 교육 환경에 예, 투자할 수 교육 환경 있는 개선이나 네. 교수 채용이나 네. 등록금 인하에 써라 이게 저희들의 이제 주장이고 그 다음에 또 대학까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 구조조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취업률도 이야기했잖아요. 네. 전부 다 인문사회 계열은 아예 없애버리거나 뭐 학과 정원을 축소하거나 통폐합, 학과를 네. 통폐하거나 심지어 과를 막 없애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황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인문사회 교육이 망가지면 그 사회 기초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네. 또 기초학문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잖아요. 다 취업하기 좋은 경영학, 회계학, 공학, 의학만 가르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지금 다 그렇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대학들이. 그렇죠. 누군가는 철학을, 누군가는 역사를, 누군가는 문학을, 네. 누군가는 물리나 수학 같은 것도 계속 가르쳐야 되잖아요. 또 공부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위축되고 있다. 네. 또 누군가는 문화를 가르쳐 문화가 다 없어지고 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 음. 그래서 대학의 구성원들 또 좀 더 분발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옛날 뭐 전대협 시절처럼은 어렵겠지만 우리 학생들도 조금 더 분발해 주시고 그래서 대학 고발자 모임 뭐 이런 것도 생겼던데 네. 그다음에 교수님들도 학교로부터 너무 탄압받고 부당한 거 알지만 전국에 뭐 민교협이라든지 교수 노조가 있으니까 그쪽에 더 많이들 가입도 해주셔야 된다 생각이 들고 네. 그다음에 우리 시민사회단체 아까 말한 것처럼 사학비리 황당한 구조조정 문제 그다음에 이렇게 대학들이 등록금을 엉뚱하게 쓰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더 맞서 싸워야 된다.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 박근혜 이명박 정권이 2011년도에 대학생들의 그런 뜨거운 투쟁에 의해서 반값 등록금 한다고 계속 약속하고 현수막도 엄청나게 내걸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박근혜 정권이 반값 등록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반값 등록금 하고 있는 데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의 강원도립대. 네. 1년 등록금이 3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는 반값 등록금을 넘어서 무상교육으로 거의 갔고요. 네. 그다음 박원순 시장이 있는 서울시립대 시립대. 지금 반값 등록금 하고 있습니다. 이 한 학기 인문계열 등록금이 105만 원 안팎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아주 의미 있는 현상이고 그렇죠. 대학생들이 부담 없이 학교를 다니니까 네, 네. 동아리 참석률이 동아리 가입률이 늘어나고 우리가 사립도 지원받았으니까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 네. 자원봉사나 사회봉사 참여율이 늘어나고 있답니다. 굉장히 바로 우리가 꿈꾸는 대학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이게 바로 이게 예. 순기능. 예, 순기능요, 선환. 예, 네. 선순환이죠. 그래서 보면 유럽에 있는 대학생들은 무상교육, 심지어는 교육비, 아니 교통비, 뭐 주거비를 지원을 받아요. 대학까지 무상으로 다닐 뿐만 아니라 네. 돈으로 직접 주거나 아니면 무이자로 대출해 주거나 생활비를 왜냐하면 무상교육을 해봤더니 심지어 가난한 대학생들은 무상교육을 해도 알바를 한다는 거예요.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주거비를 벌어야 예. 교통비를 벌어야 되니까 식료품비를 그러니까 아예 생활비까지 줘버리는 거예요. 여러 나라에서 생활비까지 줄 테니까 공부에만 전념해라. 이게 그 나라의 발전의 동력이 되고 고등교육의 경쟁력이거든요. 진정한 네. 의미. 우리는 경쟁력의 말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근데 우리나라 대학은 이게 뭡니까? 약속한 반값 등록금도 안 하고 다행히 이제 저소득층 1, 2분위 학생들에게는 1년에 480만 원까지 장학금이 나갑니다. 네. 국가 장학금이. 굉장히 우리 투쟁의 성과긴 한데 나머지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특히 서민 중산층들이 이렇게 진출되어 있는 4분위, 5분위, 6분위 대학생들은 한 150만 원 안팎밖에 장학금을 못 받아요. 1년에. 네. 등록금 1,000만 원에 비하면 반값은커녕 10분의 1, 10분의 2개 장학금을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반값 등록금도 사기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네. 우리가 맞서 싸울 게 굉장히 많다. 아. 이렇게 지금 호소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저희가 뭐 계속 뭐 시사 예. 사회적인 경제적인 문제를 다뤄왔는데 이 대학 문제 이것도 다룰 게 엄청 많네요. 아주 중요하고 이 사학 비리가 네. 심지어는 여당과 야당을 가리기도 한다. 음. 보면 그래도
야당이나 진보정당은 사학비리 연루자들이 거의 없습니다. 새누리당과 결정 야당에서 새누리당은 본인이 사학 족벌이거나 본인이 사학비리를 직접 저질렀거나 네. 본인이 사학비리를 저질러지지 않아서 사학 족벌의 가족이거나 또는 본인이 사학 족벌의 가족은 아니지만 사학 족벌들을 비호하고 네. 비리를 비호하고 이렇게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수두룩하다. 반드시 청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한 50분 정도 예. 말씀을 나눠봤는데, 네. 네. 안진걸 예. 협동 사무처장님, 자 이제 체포될 때까지 예, 버티시는데, 예. 근데 이제 검찰이 먼저 체포하냐 경찰이 먼저 체포하냐인데요. 네. 경찰은 지금 세월호로 소환장을 계속 보낸단 말이죠. 역시 거기도 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체포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팟짱에서 예. 계속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예. 그래도 앞으로도 예. 쫄지 마시고 예, 맞습니다. 계속해서 이 대학 관련 사학비리 문제라든가 세월호 문제라든가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고요. 예, 맞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예, 마지막으로 네. 시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진짜로 수원대하고 상지대학교는 정말 주목해 주셔야 됩니다. 정말 사학비리 옛날의 사학비리의 상징이 상지대 네. 학생들이 심지어 삐라를 뿌렸다. 뭐 김일성 만세. 그 김문기가 뿌린 거예요. 김문기 일당이. 그렇게 해서 학생들을 용공조작까지 한 데 아닙니까? 네. 영구히 추방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대한민국에서도 추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 기본권 침해니까 네. 교육계에서는 영구히 추방해야 되는데 최근의 사학비리의 대명사는 수원대입니다. 자, 이인수 총장 지금까지 검찰 소환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비호해주고 있는 겁니까?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사돈이고 김무성 대표가 친한 친구 내지 지인이라고 합니다. 확인됐습니다. 김무성 대표 따님 아주 놀라울 정도로 이례적으로 2012년 2학기에 정년퇴직 전임 교원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문제는 대한민국 정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네. 그리고 새누리당식의 비리를 비호하고 비리를 앞장서서 웅변하는 세력을 심판할 수 있느냐 마느냐의 문제인데 우리 국민들이 사학비리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하고 환멸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 청취자 시민들이 네. 우리 국민과 연대해서 투쟁하기도 아주 좋은 사례다. 우리 국민들이 지지를 엄청 해줄 수 있는 사례다. 네. 수원대 상지대 그리고 그 상지대도 예전에 이 김문기도 민자당 국회의원이었고 지금도 주로 여권 성향의 국회의원들의 그런 인맥이 닫아 있는 세력입니다. 네. 자, 우리가 더 크게 싸워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학비리를 척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런 비리를 비호해주는 집권 여당 세력까지도 우리 국민들과 함께 심판하고 청산할 수 있는 중대한 투쟁이다. 네. 이렇게 호소드려봅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예. 다음에 저희가 다시 예, 한번 예, 모셔서 예. 이 사학비리 문제 더 나아가서 민생경제 문제까지 저희가 한번 다시 맞습니다. 한번 저희는 원래 민생경제 전문가인데요.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지금 단통법 6개월 평가도 해야 되고 지금 할 거 많은데요. 지금 저희가 중소상공인 살리기, 경제민주화 문제, 네. 가불 문제 진짜 한 번만 더 불러주시고 체포되면 옥중 인터뷰로. 옥중 인터뷰요? 2008년도에 제가 저기 경찰서 있을 때 네. 장윤선 선생님이 기자로 옥중 인터뷰에서 기사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저희 팟짱에서 계속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이고 목소리도 안 좋은데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너무 분노가 커서 네. 조금 호들갑스럽게 이야기한 부분 우리 청취자들께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차분하게 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정말 네. 고맙습니다. 네.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최병석입니다. 저는 최근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이란 책을 출간했는데요. 오마이뉴스 10만인 리포트에 연재한 기사를 다듬어 책을 펴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발암물질이 가득한 쓰레기 시멘트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지요. 요즘 급증하는 아토피, 피부염 등이 쓰레기 시멘트와 전혀 무관할까요?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읽으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이 쓰레기 취급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이 책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오마이뉴스가 없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시멘트 재벌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글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나라 언론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력과 자본에 맞서 당당한 오마이뉴스를 만드는 10만인 클럽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와 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동참해 주십시오. 저도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